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문성공의 그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공 행장을 보면은 1세 시조 최아는 고려 문과에 급제하여 문화시중을 지냈다. 시호는 문성공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 문과에 급제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려 열조 등과록, 미국에 있는 하버드 엔칭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 여기에는 문성공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문과급제자 중에서 그 고려 열조 등고록이나 그 조선시대 그 국조방목에 안 적힌 사람 많아요. 한두 명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조 등과록이나 국조방목에 안 적혔다 해서 이분은 문과급제자가 아니다. 이리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열조 등고록은 당시에 만든 게 아니고 후세에 만든 거기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공의 최사금 이분의 경우에 문과급제자라고 열조 등과록이나 그 국조방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제자가 아닌 줄 아는데 이색,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지은 그 최사금의 문과급제 축하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그 이곡의 문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곡이 문과급제 축하한다는 잔치에 가서 글을 썼는데 문과급제자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152번 영상 완상군 최사금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문성공이 문과급제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은 1457년에 세운 비석 소윤공 묘갈. 이 소윤공 이분은 문성공의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조부에 대해서 적은 거죠. 공의 성은 최씨와 휘는 득지로 전주의 망족 가문 후손이다. 망족은 호족이죠. 그 선조는 사호로서 대를 이어왔다. 이 사호라는 건 향리예요. 최아 세대에 이르러 과거에 급제함으로 비로소 사대부 가문으로 일어서지 않았는가. 여기 보면은 지아 등제 과거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급제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윤공 묘갈에 자기 고조부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갔다고 적어 놨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성공의 문과급제는 전주에서 대대로 향리로서 이어오다가 문성공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가문이 사대부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향리에서 사대부로 굴기한 조상이라 해서 시조로 삼았다고 아까 그 적혀 있잖아요. 문성공이 문과급제자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현손의 묘비에 명확하게 적혀 있고 또 문과급제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향리로 해오다가 문과급제를 하고 사대부 가문으로 가문이 바뀌었으니까 시조로 삼았다. 그런데 문과급제자가 아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조선시대 사대부는 거의 대부분이 향리 출신이에요. 다 향리들이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대부가 되는 거예요. 향리의 대부분은 신라 호족 후손이 돈이 많아요. 부자들이에요. 고려 태조가 이 호족의 지위와 재산의 세습을 인정을 해줬고
고려 성종이 이제 호족을 향리로 격하를 시키는 대신에 세습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으나 사회적 지위는 낮았어요.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하면은 향리에서 사대부로 지위가 상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를 봐서 사대부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성공이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뱃선살이가 어땠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문과에 급제를 하면은 관료로서 조정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역사적 사건하고 마주치면은 기록이 남게 돼요. 그런데 문과에 급제를 해서 관료로 조정에 진출했음에도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문성공의 셋째 아들 판사공 최용갑. 이분은 문과에도 장원급제를 했고 원나라 빈공과에도 응시를 할 정도로 그 고려를 대표하는 인재였는데도 역사책에 거진 기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하고 마주쳐야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다만 높은 벼슬로 올라가면은 역사적 사건하고 마주칠 기회가 많아요. 그냥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기록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벼슬에는 못 올라가도 문인으로서 글을 많이 쓰면은 저술이 남아요. 아까 그 완산군 최사금 그분 같이 완산군 최사금 이분은 문과 급제를 했지만 해도 어느 역사책에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분이 지은 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부딪히거나 글을 많이 쓰거나 저술을 많이 하면은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평범한 벼슬사람은 기록이 남지를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문성공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문성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은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화시중을 지냈고 시효는 문성공이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공이 문화시중을 역임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문화시중은 고려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실제 실무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위에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시중을 했으면은 당연히 흔적이 남아요. 안 남을 수가 없죠. 고려에서 가장 높은 실무를 담당하는 제일 높은 벼슬인데 흔적이 안 남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문성공의 문화시중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성공의 시효가 문성공인데 시효가 문성공이라는 이거 역시 그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상에 뭐 시호를 만들어 붙이고 벼슬을 부풀리기 이거는 한국 고대의 그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어느 가문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성공의 문화시중을 진짜로 역임했느냐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워낙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부풀리기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놓고 뭐 잘못이다 하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죠. 소윤공 묘가를 보면은 최아 세대에 이르러 과거에 급제함으로 비로소 사대부 가문으로 일어서지 않았는가. 소윤공 묘가는 문과 급제했다는 얘기만 적었어요. 근데 문화시중을 참말로 지냈다면 그걸 안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안 적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소윤공 묘관의 다른 기록을 또 보면은
제 아는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채용갑이 특출하게 뛰어나서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다. 장원급제한 얘기는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최용생, 최용각, 최용봉 등 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무슨 배설을 했는지를 안 적었어요. 예를 들면 최용생 이분은 진중 목사라는 아주 높은 배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목사를 했다고 적을 만도 한데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 소윤공 묘관은 배설이 높고 낮고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즉 소윤공 묘관은 장원급제는 특별히 그 돌출식에서 그 기록을 했는데 배설을 어떤 배설을 했는지는 안 적었어요. 아까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 알렴사공 최용생의 진주 목사 배설, 그건 굉장히 높은 배설이거든요. 지방관으로서는 제일 높은 배설이에요. 지방관. 지방, 중앙 조정이 아니고 지방에서는 제일 높은 배설인데도 안 적었어요. 그런 얘기는 그 소윤공 묘관은 배설이 높고 나쁘고는 별로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문성공이 실직으로 문화시중을 했다면은 빠뜨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죠. 빠뜨렸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직이 아니고 검교나 증직이라면은 안 적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 실직으로 목사 한 사람도 안 적었으니까. 그렇다면 빠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판사공은 참찬 배설을 했거든요. 참찬이면 재신이죠, 재신. 참찬을 한 판사공도 안 적었고, 목사를 한 알렴사공도 안 적었어요, 배설을. 그러면은 실직이었다면은 안 적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검교나 증직이라면 안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죠. 별로 중요하다고 안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 관점에서 실직으로 문화시중을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거는 완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뇌피셜인데, 실직 문화시중은 한 분을 소윤공 묘관에서 안 적었겠느냐 했으면 적었겠지. 단 실직으로 참찬을 역임했고 진주 목사를 역임한 분의 배설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 얘기는 실직이 아니고 검교 문화시중이나 증직 문화시중이라면 안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문성공은 1265년 무렵, 아니 그 이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제시 4대 계열 비조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그리고 향리에서 문과에 급제해서 4대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4대부 가문으로 굴기한 조상이므로 시조로 삼았다. 근데 문화시중을 실제로 역임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이상이 문성공의 출생연대 검증을 해봤습니다. 다음번 4번째와 5번째는 문성공이 진짜 문화시중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